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부 벽식 구조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모델링 실습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선 강의와 마찬가지로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중간중간 강의를 멈추고 직접 모델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2층 벽체부터 기초를 제외한 지상층 모델링을 모두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 부재뿐만 아니라 조적이나 파라펫 등의 비구조 부재도 같이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층 벽체 모델링을 진행해 볼 텐데요. 벽체의 개구보도 생성해 보겠습니다. 화면상의 개구부 계획과 같이 진행을 해 볼 텐데요. 우선 H 다음에 있는 숫자는 개구부의 높이를 나타내고요. D는 바닥 슬래브에서부터 개구부 하단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높이가 2100에 하단 거리가 0이고요. 그리고 초록색 부분은 높이 1200에 하단 거리 800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높이 1800에 하단 거리 300입니다. 그럼 모델링을 시작해 볼까요? 2층의 부재 생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층별 보기 창에서 작업창을 2층 바닥으로 설정하고요. CAD 도면은 2층을 클릭해서 보이도록 합니다. 2층 부재에서는 먼저 내력벽을 생성하기 탑뷰로 놓고 모델링에 벽 아이콘을 선택하고 메시지 창에서 단면 두께를 확인하면 200으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벽체의 단면이 160mm였으므로 단면 변경 클릭 후에 160 선택하면 현재 단면이 160으로 바뀌었습니다. 벽체는 도면선을 따라서 생성을 해볼 텐데요. 개구부는 벽체를 먼저 생성한 후에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연속해서 벽을 이어주면 됩니다. 가장 좌측에서부터 클릭해서 모델링을 합니다. 계속해서 절점의 중심선을 확인하고 클릭해서 벽체를 생성합니다. 코어 부분에서는 끊었다가 다시 벽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마지막 외곽 벽체를 완성한 후에 중앙의 가장 긴 벽체 부분도 중심선을 클릭해서 벽체를 생성합니다.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서 편한 순서대로 벽체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어 벽체 부분에도 벽체를 생성하고요. 도면에 노란 선으로 그려진 벽이 내력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시점을 옮겨서 보시면 여기에 공간이 생성되는 부분에도 벽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노란색의 도면 레이어가 없는 것을 보니 내력벽 전체를 모두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벽체가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선택 부재 벽체만 선택을 해서 F2를 눌러 선택 활성화를 하면 생성된 벽체를 살펴보십시오. 도면에 남아있는 부분들은 2층의 비내력 벽인데요. 비구조 콘크리트 벽입니다. 모델링에서 비구조 부재 선택 후에
여러가지 사항 중에 콘크리트 벽을 클릭하면 현재 설정 두께가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벽체를 생성하겠습니다. 도면에 하얀 레이어로 되어 있는 이 선들이 비구조 벽체입니다. 각 벽체의 중심선을 따라서 클릭하고 클릭합니다. 개구부가 위치해 있어서 벽이 끊겨 보이지만 개구부를 없다고 생각하고 벽체를 먼저 생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내력벽과 비내력벽을 마지막까지 모델링을 해서 모두 생성하였는데요. 방금 그렸던 비내력벽만 확인하기 위해서 도구 메뉴에 비구조 부재 선택 아이콘을 클릭 후에 F2를 누르면 선택 활성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2층 벽에 개구부들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강의에서 미리 개구부의 크기별로 위치를 확인했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이전 활성 컨트롤 시프트 Q를 입력해서 모든 벽체를 활성화시킵니다. 탑뷰로 돌아오고요. 모델링에 개구부를 선택하겠습니다. 메인 메뉴에서 개구부의 벽 개구부 선택하시면 메시지 창에 개구부 높이가 2100mm, 바닥으로부터 개구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입니다. 이는 각 문들과 베란다로 나가는 문의 크기인데요. 이전에 확인했었던 붉은색 개구부들의 위치입니다. 각 개구부의 끝선과 끝선을 클릭해주면 개구부가 생성되었습니다. 개구부를 생성하면 바로 위에 개구부의 사이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큰 창부터 모델링을 하고 비내력벽에도 동일하게 문을 생성하겠습니다. 개구부의 끝선을 클릭, 비내력벽의 모서리에도 문의 끝선에 맞춰서 클릭하시고요. 지금 여기는 도면이 약간 틀어져 있는데요. 직교 모드를 활용하시면 쉽게 개구물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부 쪽에도 개구부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코어 벽체에도 개구부를 생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생성했으면 탑뷰로 놓고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개구부가 생성된 부분에 개구부의 사이즈가 나타났죠. 우측에 위치한 두 개의 창문의 높이는 1800 높이고 바닥으로부터 300mm 떨어진 창입니다. 개구부 높이는 H 입력 후에 1800 그리고 하단거리 D 입력 후 300 입력하시면 사이즈에 맞게 개구부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구부의 높이는 1200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800mm 떨어진 창입니다. 입력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래에도 하나 더 있네요. 네, 이렇게 개구부가 완성되었습니다. 아이소뷰로 확인해보면 각 위치에 완벽하게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창문 위치마다 사이즈가 위에 나타나는데요. 보기 감추기에서 설정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죠? 계속해서 2층 슬래브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2층 슬래브는 레벨 구간 3층 바닥에 속합니다. 작업창을 3층 바닥으로 선택하시고 정보 트리에 캐드 도면에서도 3층 도면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링에 슬래브를 선택해서 지금 현재 단면이 200으로 되어 있는데요. 2층부터 4층까지는 210mm의 단면이었죠. 현재 정보 트리 슬래브에 210mm의 단면이 없으므로 새 단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새 단면 등록을 클릭하고 아이디와 두께 210을 동일하게 입력한 후에 확인을 누른 후 자동 생성 또는 G를 입력하면 폐 구간에 슬래브가 생성되었죠. 그리고 나머지 캔틸레버 구간은 직접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바닥에서 이미 해보셨으니 어렵지 않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중심선을 클릭해서 생성합니다. 탑뷰에서 분리보기를 선택해서 생성된 부재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2층 경사로를 생성합니다. 1층에서 경사로 생성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생성하면 됩니다. 2층 경사로의 단면은 180mm, 중간 참외 높이는 층고가 2600mm에서 중간인 1300, 그리고 양측 단수가 각각 7개씩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2층 경사로 모델링을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이라면 쉽게 모델링을 해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1층과 2층 모두 확인해 보시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와이어 프레임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층 모델링을 완성하였습니다. 3층과 4층의 부재를 모델링 하겠습니다. 3, 4층은 2층과 동일한 형태인데요. 평면 디자인이 다르다면 직접 모델링을 해야 되지만 2, 3, 4층 모두 동일한 평면을 가지므로 층간 복사 기능을 활용해서 아주 빠르게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뷰에서 와이어 프레임 끄고 층간 복사를 실행하겠습니다. 모델링에 편집에 복사를 클릭하고 층간 복사를 선택한 후에 대상 부재를 선택하는데요. 2층의 부재들을 드래그해서 선택 후에 엔터 입력하면 타겟층을 지정하라고 합니다. 3,4라고 입력 후에 엔터를 누르면 프론트 뷰에서 3, 4층이 2층과 동일하게 빠르게 복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1층부터 4층까지 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는 5층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벽체 개구부를 생성해 볼 텐데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구분해서 모델링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현된 2개 창문 위치와 초록색으로 표현된 2개 창문 위치를 기억해 두면 모델링 할 때 편하겠죠. 계속해서 모델링 진행해 보겠습니다. 5층과 옥탑 1층 모델링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는 5층 내력벽을 생성하겠습니다. 층별 보기 창으로 설정하고 작업창은 5층 바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보 트리 캐드 도면에서 5층을 보이게 합니다. 먼저 노란색의 레이어로 그려진 내력벽을 생성할 텐데요. 도구막대에서 상부층 보기를 누르면 도면만 남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도면에 맞춰서 내력벽을 생성해 보도록 합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도 완성하셨죠? 잘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5층의 비내력벽을 생성합니다. 중간에 보면 단면 두께가 200의 조적벽이 위치하는데요. 모델링의 비구조 부재에서 조적벽을 선택하시고요. 메시지 창의 벽돌벽 T100을 단면 두께 200mm로 변경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세 군데에 이렇게 벽을 생성하시고요. 방금 생성한 비내력벽인 이 조적벽만 확인하고 싶으실 때에는 비구조 부재 선택을 클릭하신 후에 대상 부재 선택해서 F2 선택 활성을 누르면 조적벽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베란다 부분에 높이가 1200인 비구조 콘크리트 벽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비구조 부재 콘크리트 벽 선택하고 설정 두께가 200mm인데 100으로 두께를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를 1200으로 지정합니다. 높이는 위쪽에서 레벨 지정 선택하시고 1200mm 입력하면 입력된 높이 그대로 원하는 위치에 벽체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탑뷰로 돌아가서 여러분께서 직접 개구부를 생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완료하셨나요? 시점을 옮겨서 개구부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실수로 개구부를 잘못 모델링 했을 경우 벽체를 다시 지우고 또 다시 개구부를 생성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수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 이쪽에 개구부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벽체를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속성을 선택합니다. 워크트리에 개구부 특성이라 해서 개구부가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에 빨갛게 X 표시를 클릭하면 개구부가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알맞은 개구부를 수정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Z에서 실행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층 벽체에 개구부까지 생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층의 거실 공간에 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거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슬래브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볼을 생성하는 것인데요. 보의 큰 볼을 선택하고 현재 단면이 400x 60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200x 400의 보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새 단면 등록으로 선택하고 너비는 200, 높이는 400 입력하고 단면 아이디는 204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보기 편한 방법으로 아이디를 구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정보 트리에 보시면 2040의 단면이 생성되었습니다. 현재 단면으로 선택해서 중간에 볼을 생성하면 절점의 끝과 끝을 이어주시면 보 모델링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5층의 슬래브를 생성하겠습니다. 작업층을 옥탑 1층 바닥으로 변경합니다. 모델링의 슬래브를 선택하면 현재 단면이 18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5층 슬래브는 층간소음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150mm로 설정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따라서 단면 변경을 선택한 후에 정보 트리에서 150 선택하신 후 자동 생성 옵션을 입력하면 슬래브가 완성되었습니다. 슬래브가 생성되지 않은 부분은 직접 그려주도록 합니다.
탑뷰를 클릭하고 분리보기 선택해서 슬래브가 잘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계단을 생성합니다. 정보트리에서 CAD 도면의 옥탑층 도면을 보이도록 우클릭 하시고요. 그리고 모델링에서 경사로의 RC 경사로를 선택하시고 계단의 단면은 180mm로 변경합니다. 지금처럼 단면을 미리 설정하고 모델링 하셔도 되지만 모델링을 한 후에 부재를 선택하고 다른 단면으로도 변경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된다면 두 번째 방법이 용이하겠죠. 먼저 직교 모드를 활성화하고 5층 계단 모델링을 시작할 텐데요. 2층에서 모델링했던 계단 설계와 동일하기 때문에 계단과 계단참을 경사로 부재 선택으로 선택하고 층간 복사를 실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직접 그려나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자신에 맞게 나만의 방법으로 프로그램의 기능들을 활용하면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수행해 보신다면 금세 마이다스 이젠 프로그램과 친해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 이어서 여러분께서 직접 모델링 해보시길 바랍니다. (5층) 계단을 완성했으면 옥탑층을 계속해서 모델링 하겠습니다. 탑뷰에서 벽체부터 모델링 할 텐데요. 상부층만 보이도록 합니다. 내력벽 단면은 160, 조적벽은 200mm입니다. 벽을 클릭해서 내력벽을 먼저 생성하고요. 노란 벽체선에 내력벽을 클릭해서 개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먼저 벽체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비구조 부재의 조적벽 선택하고 단면 확인해서 200mm로 변경한 후에 비내력벽을 생성합니다. 벽체가 구성되었으니 옥탑층의 가장자리에 파라펫을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펫은 지붕, 테라스, 통로 또는 구조물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벽에서 연장된 장벽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래층이 보이도록 전체 활성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A 명령어이고요. 비구조 부재의 콘크리트 벽을 선택하고 단면은 100mm로 변경하겠습니다. 파라펫의 높이는 레벨 지정에서 1000mm로 설정하겠습니다. 파라펫은 구조적 역할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비구조 부재로 모델링을 합니다. 옥탑층의 가장자리 도면선을 따라서 파라펫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계단 부분은 끊었다가 다시 그리고요. 이렇게 파라펫 모델링까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옥탑층의 벽 개구부를 생성합니다. 창문 개구부의 높이는 300mm, 하단 거리는 1400mm입니다. 상부층만 보이도록 하고 탑뷰 시점으로 이동한 후에 개구부의 벽 개구부 클릭해서 개구부 높이는 300mm 입력하고 하단 거리는 1400mm 입력해서 계단실 좌측에 개구부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문이기 때문에 개구부 높이 2100, 하단거리 0인 문을 생성하겠습니다. 조적벽과 코어 벽체에도 생성을 완료하였고요. 다음은 계단실 6층에 창이 있는데 인방보 역할을 하는 작은 보를 생성하겠습니다. 보의 작은 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벽체와 벽체를 연결해서 절점을 클릭해서 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옥탑층 슬래브 모델링을 합니다. 모델링의 슬래브를 클릭하고 단면은 150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코어 벽체 위에 슬래브를 형성하고 그 위에 파라펫도 형성해 보겠습니다. 파라펫은 작업층을 옥탑 지붕층 바닥으로 설정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슬래브가 옥탑 지붕층 바닥의 레벨 구간에 속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비고재 부재의 콘크리트 벽 선택하고 높이는 300mm입니다. 레벨 지정에서 300mm로 지정하고 파라펫을 그려줍니다. 2차 시 층별 정보 입력할 때 옥탑 지붕층의 층고를 300으로 설정했었기 때문에 따로 레벨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300mm 높이의 벽체가 생성될 것입니다. 드디어 기초를 제외한 지상층의 모델링을 완성하였습니다. 모델 보기 창에서 전체 활성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A, CAD 도면을 모두 숨기기를 하시고 모델링 한 것을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초반에 목표했었던 2층부터 옥탑 지붕층까지 모델링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완성된 모델링을 보고 나니 여러분도 뿌듯하신가요? 이렇게 각 뷰에서도 보고 와이어 프레임으로 확인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이렇게 완성되었다고 해서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정보트리에 부재별로 단면이 계획했던 것과 같이 정확하게 설정되었는지 각각 선택해 보시면서 위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작은 볼을 400x 600으로 선택했었는데 시공성을 고려해서 전체가 동일한 단면으로 형성하는 게 시공에 편리하기 때문에 400x 700으로 드래그를 해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캔틸레버보와 전이보 모두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벽은 전체적으로 160mm의 단면으로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조 설계자가 되어 검토 중에 슬래브 철근에 정착되는 길이와 시공성을 고려해서 벽의 단면을 좀 더 두껍게 변경해야겠다는 판단이 든다 할 때는 단면을 200으로 선택해서 드래그하여 변경합니다. 그리고 슬래브는 150mm의 지상 2층, 그리고 옥탑 1층, 옥탑 지붕층 슬래브 단면이 생성되었고 나머지 2, 3, 4층 슬래브는 210mm, 그리고 비구조 콘크리트 벽은 100mm, 벽돌벽은 200mm 모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모델링을 할 때에는 중간중간 저장 버튼을 누르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상층 모델링을 완성하였습니다. 어떠세요? 다들 잘 따라오셨나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CAD나 스케치업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따라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처 따라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딱 한 번만 혼자 모델링 하면서 복습해 보세요. 금방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층별로 모델링하는 방법을 익혀봤습니다. 구조 부재와 비구조 부재를 구별해서 모델링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재도 파라펫 등의 얇은 벽체는 비구조 부재로 모델링을 했었죠. 그리고 조적벽은 구조 부재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비구조 부재는 나중에 구조 평면도에 표현이 되지 않고 하중 계산용으로만 모델링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평면도에 표현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델링을 제외한다면 실제 조건보다 하중이 적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설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빠뜨리지 않도록 건축 평면에서 미리 구분되게 표시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음 시간에는 모델링을 완성해 볼 텐데요. 기초 모델링을 하고 실용도별로 하중을 구별해서 넣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또한 건물의 기초 형식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델링이 잘 되었는지 검토 후에 해석 설계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기초 모델링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